첫째, 조용히 들어온 신입.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오늘도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사무실 문이 열리고 새 신입사원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크게 웃지도 않았고 괜히 잘 보이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며 짧고 또렷하게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잠깐 그를 바라보다 곧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은 그 신입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과장이었습니다. 과장은 신입의 얼굴보다 성격을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말대꾸 못할 것 같고 시키면 묵묵히 할 것 같은 사람. 그의 입가에 아주 작은 웃음이 스쳤습니다. 출근 첫날이 끝나기도 전에 신입 민준의 책상 위에는 서류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복사할 자료, 회의실 정리, 거래처 명단 수정, 누락된 보고서 확인, 잡다한 심부름까지. 민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건 원래 누가 하던 일인가요? 과장은 웃지도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하는 거지. 신입은 원래 바쁜 거야.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들 중 많은 부분이 원래 과장 몫이었다는 걸.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그의 자리만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단 한 번도 일이 많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을 줄여가며 일했고 퇴근 직전 들어온 업무도 얼굴 한 번 찌푸리지 않고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엔 잡일만 맡기던 과장이 점점 더 중요한 일까지 모두 민준에게 넘기기 시작한 겁니다. 거래처 메일 정리, 재고 확인, 부서 일정 조율, 보고서 초안 작성 일을 잘 해낼수록 과장의 갑질은 더 심해졌습니다. 일 잘하네? 그럼 이것도 해. 야근 가능하지? 젊잖아. 주말에도 잠깐 나와. 급한 일이야. 그 급한 일은 이상하게도 늘 민준의 몫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과장은 회의 준비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사무실 한가운데서 민준을 몰아세웠습니다. 이게 지금 준비가 된 거야? 사회생활 그렇게 해서 되겠어?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민준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회의 준비가 늦어진 이유는 민준 때문이 아니라 과장이 퇴근 직전에 자료를 떠넘겼기 때문이라는 걸. 민준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 짧은 대답 하나에 과장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상대가 맞서지 않을수록 더 세게 눌러도 된다고 믿는 사람은 원래 그런 법입니다. 그날 밤 사무실엔 민준만 남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몇 개만 희미하게 켜진 공간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때 한 대리가 편의점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너무 다 받지 마. 저 사람 원래 그래. 한번 만만하다 싶으면 끝도 없어. 민준은 잠시 손을 멈추고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배우는 게 더 중요해서요. 대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배우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야. 그 말에 민준은 떴다. 모니터를 바라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하니까요.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어디서 일이 멈추는지, 왜 회사가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 말은 신입사원이 하기엔 너무 깊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도시가 아직 천천히 깨어나는 시간. 민준은 혼자 회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빈 사무실은
평일보다 더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민준 자리만 곧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밀린 메일을 정리하고 누락된 발주를 확인하고 전산 데이터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무렵 대리가 혹시나 싶어 회사에 들렀다가 그 모습을 보고 말문을 잃었습니다. 모니터 안에는 단순한 자빌이 아니라 회사 전체 업무 흐름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누가 어떤 일을 맡고 어디서 병목이 생기고 왜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까지 대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민주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밑에서부터 봐야 제대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민주는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과장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지각하나 보지. 요즘 애들 참 나약해. 하지만 오전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도 민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사무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내주시기로 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지난번 수정 요청은 반영됐나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일을 누가 어디까지 했는지, 어떤 파일에 정리돼 있는지, 언제까지 보내기로 했는지. 전사는 멈추고 보고 자료는 비어있고 재고 수치는 뒤틀리고 일정은 꼬여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떠받치던 손이 바로 그 신입사원의 손이었다는 걸. 과장은 그제야 다급해졌습니다. 민준 씨가 하던 파일 어디 있어? 어제 거래처 답변 누가 받았어? 이 일정표 누가 정리한 거야? 그는 모니터를 켜놓고 폴더를 이리저리 뒤졌지만 무엇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결과만 받아봤을 뿐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부장도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중요한 걸 왜 신입 혼자 맡겼습니까? 인수인계는 어디 있습니까? 과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제가 키우려고 했던 겁니다. 실무를 빨리 익히게 하려고. 하지만 그 말은 넌 누구에게도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가르친 게 아니라 떠넘긴 것이었다는 걸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요일 아침 무너질 듯한 사무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늘 그렇듯 조용한 차림, 늘 그렇듯 큰 변화 없는 표정.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놀람, 안도, 당황, 긴장, 과장은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장난하나? 연락도 없이 며칠씩 빠져? 네가 하던 일 다 밀렸잖아. 당장 이것부터 처리해. 과장은 종이 뭉치를 민준 앞에 툭 던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민준은 아무 말 없이 받아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민준은 종이를 바로 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사무실 전체를 멈춰 세웠습니다. 바로 그때 목도 쪽에서 낯선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사무실 입구로 쏠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임원들과 함께 회장이 직접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얼굴 보기 어려운 사람이 아무 예고도 없이 부서로 내려온 겁니다. 사람들은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났고 과장도 얼굴이 굳은 채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회장은 과장을 스쳐 지나가 곧장 민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듣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현장 공부는 잘 됐느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사무실은 얼어붙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 머릿속의 장면들이 한꺼번에 뒤집혀 지나갔습니다. 자비를 떠맡고 야근을 견디고 주말에도 혼자 일하던 그 신입, 그가 바로 회장의 손자였던 겁니다. 회장은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배우겠다고 하더니 정말 끝까지 다 보고 있었구나. 그때 민준은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부서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하나하나 정리돼 있었습니다. 누가 자기 일을 미뤘는지, 누가 남의 성과를 가져갔는지, 누가 책임을 밑으로 떠넘겼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과장이 있었습니다. 과장은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아니라 저는 회사를 위해 신입을 강하게 키우려던 겁니다. 하지만 회장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배운 건 맞겠지. 하지만 내게 배운 건 아닐 거다. 사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과장을 바라보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키운 게 아니라 사람을 소모했구나.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그 어떤 호통보다 더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과장은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이곳 일은 네가 직접 이끌어가 보거라. 민준은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를 안쓰럽게 보던 동료들, 모른 척했던 사람들, 끝내 그를 소모품처럼 다루던 과장까지. 그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회사는 누군가의 침묵 위에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한 사람에게 모든 부담을 기대는 조직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저는 그걸 가장 낮은 자리에서 봤습니다. 이제는 바꾸겠습니다. 그 말 앞에서 누구도 쉽게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과장은 보직에서 물러났고 떠넘기기로 얼룩졌던 업무 구조는 하나씩 다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맡는지 분명해졌고 누구 한 사람에게만 돈들이 몰리지 않도록 시스템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은 더 높은 자리를 얻었다고 해서 갑자기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먼저 움직였고 여전히 사람을 존중했고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높은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수고를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라는 걸. 갑질은 늘 큰 소리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성실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부터 갑질은 이미 시작됩니다. 조용히 버틴다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말대꾸하지 않는다고 상처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신입사원은 회장의 손자였기 때문에 강했던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사람답게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에 강했던 겁니다. 사람을 눌러 세우는 조직은 무너지고 사람을 존중하는 조직은 오래갑니다. 그날 모두가 무시하던 신입은 결국 회사를 바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리로가 아니라 끝까지 버텨낸 품격으로 지혜의 채널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칭찬해 주세요.